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의 수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1단원에서는요, 9가지의 수를 배우는데요. 여기 보시면 1차 시하고 2차 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차 시, 2차 시 이렇게 나눈 것은 첫 번째 수학 시간에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 두 번째 수학 시간에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첫 번째 수업 시간, 두 번째 수업 시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해당 학교나 해당 교실, 해당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차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읽기, 쓰기를 배우는 단계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충분히 쓰기 연습은 아이들이 하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쓰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같이 학습을 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은 보통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보면은 1, 2, 3, 4 이렇게 숫자로만 세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읽을 때 5, 5, 6, 6, 7, 7 숫자를 쓸 때는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한자어로만 읽어도 되지만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7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수와 숫자 읽기가 헷갈리지 않으니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 문제라고 나와 있죠. 스토리텔링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가 되게끔 개연성에 맞춰서 쭉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보시면은 해파리가 있는 수족관이죠. 우와, 이 수조 정말 크다. 저기 해파리 좀 봐. 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파리가 정말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 그리고 밑에서는 숫자 6. 이렇게 읽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한글을 우리 친구가 잘 못 쓰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받침 있는 것까지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도구학습이니까 학교 가기 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 단원도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3차 시 때는 몇째일까요? 수의 순서를 배우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수를 배우는 거죠. 이 서수의 개념, 순서수의 개념을 배우는데요. 여기서는 왼쪽에서 몇째 있는 동물, 왼쪽에서 몇째 있는 동물.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낸다면 상자 같은 것을 한 위로 7개 쌓아놓고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상자는 위에서부터 몇째일까요? 이렇게 꼬아서 스토리텔링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친구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초등 저학년에서 수학에서 또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을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이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시를 보시면 1 큰 수, 1 작은 수, 9가지의 수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게. 7은 6보다 1 큰 수입니다. 거꾸로 6은 7보다 1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접시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접시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0의 개념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5차 시에서는 이제 비교하는 것, 어느 수가 더 클까? 이렇게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뭐 파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수학이 바뀐 트렌드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수를 넣어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뭐 딱 봐도 피자의 개수와 도넛의 개수, 그것을 비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을 이야기할 때는 많다, 적다, 그리고 수로 표현할 때는 뭐 수가 크다, 작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세요. 자, 6차 시에서는 뭐 단원 학습 상황 파악이라고 했는데, 교실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1단원이 끝났으니까 1단원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단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하나 초이스를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내 학급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도 이렇게 간단한 국가지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큰 수부터 순서대로 쓸 때 셋째인 수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8, 2, 4, 9를 큰 수대로 순서대로 쓴 다음 셋째인 수를 찾아내어서 여기에다가 답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셋째인 수 써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셋째인 수를 찾는 것을 서술하세요. 또는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교육부에서 못하게 하는 공문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해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완전 어려운 문제들은 하지 못하게 이렇게 교육부에서 나와도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내는 선생님도 계세요. 실질적으로는 뭐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이게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나는 저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굳이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들마다 천차만별이니 그 학년의 선생님들의 스타일을 좀 처음에 잘 파악해서, 좀 파악이 잘 안 되신다면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이제 코칭이 나가시는 것도 한 가지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단원은 1부터 9까지의 수 쓰고 읽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 수 있고 0이라는 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고, 자, 올바른 문장으로 따로 띄어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을 아이한테 꾸준히 시켜주시면 서술형 평가에서 좀 탁월한 능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문장을 올바르게 말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시면 나중에 서술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학습이라 생각하시고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굳이 안 시켜주셔도 부모님들이 올바른 문장으로 올바르게 말하는 습관이 일상생활에 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학습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학년 1학기 1단원 수학에 대해서 같이